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책돈의 심리학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끝은 언제나 사람으로 돌아간다. 같은 수치를 봐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가 있다. 돈은 교과서로 배우기보다 각자 겪어온 경험으로 배운다. 우리가 믿는 상식은 사실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살아낸 시대, 내가 만난 어른들, 내가 본 뉴스와 그래프, 그 조각들이 모여 내 머릿속에 정답이 된다. 하지만 그 정답은 남에게는 전혀 다른 정답일 수 있다.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자랐다. 물가가 오르는 게 일상이었고 현금은 가만히 두면 가치가 줄어드는 걸 몸으로 알았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빨리 투자해야 한다로 기운다. 반대로 누군가는 긴 침체와 실업을 봤다. 주식이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 현금이 가족을 살렸다. 그 사람은 현금이 답이라 느낀다. 둘 중 누가 틀렸을까? 둘 다 자기 인생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돈 앞에서 사람들이 가끔 비이성적으로 보인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과거가 만든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돈을 다룰 때 숫자보다 기억을 먼저 꺼낸다. 복권도 그렇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을 사는 건 계산을 못해서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사는 일이다. 오늘의 현실이 너무 단단할 때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숨 쉴 틈을 준다. 우리는 돈 결정을 할 때 스프레드시트만 쓰지 않는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 회사에서의 체면, 가족에게 느끼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 감정들이 함께 버튼을 누른다. 돈은 냉정한 산수가 아니라 불안과 기대가 섞인 선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툴까? 돈을 다루는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평생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 노후를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한다는 개념도 최근에야 보편이 됐다. 연금과 보험, 개인 투자 대중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초보 운전자다. 초보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행운과 리스크를 함께 보지 못할 때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성공한 사람은 노력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출발점의 환경, 만난 사람, 시대의 흐름, 운이 한쪽에 얹혀진다. 어떤 회사는 바로 그 해에 시장이 열렸고 규제가 풀렸고 새 기술이 대중화됐다. 그 바람 위에서 재능과 노력은 더 멀리 간다. 우리는 보통 그 바람을 잊고 성공을 오직 능력의 증거로만 본다. 그 순간 교만이 자란다. 반대로 실패에도 숨은 리스크가 있다. 정책 변화, 금리 급등, 예상치 못한 사고, 한 번의 큰 병. 단 하나의 불운으로 수십 년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늘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는 운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자. 누군가의 실패를 볼 때는 리스크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보자. 이 시선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판단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극단의 사례에 끌리지 않는 일이다. 뉴스는 극단을 보여준다. 천재 투자자의 대박, 하루아침의 파산, 그 장면은 강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생은 보통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든 큰 결과로 흘러간다. 돈의 세계는 특히 그렇다. 큰 수익의 대부분은 몇 번의 아주 큰 날에서 나온다. 평소에는 지루하고 가끔은 무섭고 가끔은 놀라운 일이 터진다. 그 몇 번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 남아있는 게 실력이다. 여기서 복리의 힘이 나온다. 복리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다. 긴 시간의 결과다. 큰 부는 대개 대단한 천재성보다 오래 버틴 평범함에서 자란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얼마나 벌 것인가 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것인가. 돈 게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버티는 힘은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줄이는 습관에서 온다. 부에는 두 단계가 있다. 부를 만드는 것과 부를 지키는 것. 만드는 것은 공격적일 수 있다. 기회를 잡고 위험을 감수하고 남보다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다르다. 지키는 것은 방어다.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진다. 부를 만들 때의 습관으로 부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선택은 어느 순간엔 필요하지만 평생의 전략이 되면 위험하다. 특히 생활비와 노후가 걸리면 한 번 더는 치명적이 된다. 부자로 남으려면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한다. 시장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마진을 만든다. 예비비, 보험, 너무 빡빡하지 않은 대출, 여유 있는 현금 흐름. 안전마진은 수익을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에서 살아남게 한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대출도 같은 원리다. 대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대출이 위험하다.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선택지가 사라지면 사람은 공포로 결정한다. 공포는 대개 비싼 선택을 부른다. 그래서 대출의 핵심은 금리보다 완충이다. 투자에서도 같다. 최고 수익을 노리는 전략은 대개 마음을 망가뜨린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하락장에서 패닉을 부른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 그 범위 안에서만 선택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돈에서 좋은 선택은 항상 최적이 아닐 때가 많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마음이 버티는 전략, 그게 내 인생에서는 더 큰 결과를 만든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안 되나요? 답은 간단하다. 남의 목표를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은퇴가 5년 남았고, 누구는 30년이 남았다. 누구는 월급이 안정적이고, 누구는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같은 투자라도 리스크의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비교는 위험하다. 누군가의 더 큰 집, 누군가의 더 빠른 차, 누군가의 더 화려한 여행.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은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 기준이 사라지면 선택은 흔들린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남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된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온다. 충분함을 아는가? 충분함을 모르면 사람은 끝없이 더 원한다. 더 원한다는 건 이미 가진 것을 걸게 만든다. 그 순간 리스크는 폭발한다. 이미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조금만 덜을 외치다. 모든 걸 잃는 장면이 역사에서 반복된다. 멈출 지점을 정하는 건 수익률 계산보다 중요하다. 골대가 계속 뒤로 밀리면 승리도 계속 멀어진다. 나에게 충분한 삶의 그림이 있어야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내가 돈을 끌고 간다. 부는 무엇을 주는가? 우리는 흔히 부를 물건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부가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다. 내 시간의 주도권 원할 때 쉬고 원할 때 일하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힘. 그 자유가 부의 깊은 가치다. 그러니 돈의 목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지를 늘리는 데 있다. 선택지는 평온을 만든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선택지가 없으면 사람은 공포로 결정한다. 반대로 작은 여유라도 있으면 사람은 시간을 벌고 더 나은 판단을 한다. 이때 절약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를 사는 기술이 된다. 절약의 핵심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치의 우선순위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에 기꺼이 쓰고 나머지에는 담담해지는 것.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아니다. 돈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다. 의미는 각자 다르다. 누군가에겐 가족의 추억이고, 누군가에겐 건강이고, 누군가에겐 배움이고, 누군가에겐 휴식이다. 그러니 돈의 정답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제 실천으로 옮겨보자. 먼저 사람마다 돈의 지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 경험이 정답이라는 믿음이 갈등과 실수를 키운다. 가족이든 동료든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가 어떤 시대와 경험을 살아왔는지부터 떠올려보자. 이 한 번의 배려가 대화를 바꾼다. 그리고 행운과 리스크를 항상 같이 적어두자. 내가 잘된 이유를 쓸 때 운이 도운 순간도 함께 적고, 내가 실패한 이유를 쓸 때 리스크가 작동한 지점도 적자. 이 기록은 자만을 줄이고 다음 선택을 안전하게 만든다. 또 버틸 수 있는 전략을 고르자. 수익률을 최대화하기보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전략. 내 성격에 맞는 리듬, 내 생활에 맞는 현금 흐름, 그게 장기적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든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리스크를 알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된다. 안전마진을 생활로 만들자. 예비비는 최소한의 보험이다. 갑자기 한두 달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이 여유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공포를 줄이는 약이다. 공포가 줄면 결정이 좋아진다. 내 충분함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얼마를 벌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걱정을 덜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자. 충분함이 숫자로 보이면 비교의 유혹이 줄어든다. 결정의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부의 목표를 자유로 다시 정의하자. 내가 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아침 시간을 갖는 자유인가? 가족과 보내는 저녁인가? 직장을 선택할 권리인가? 몸이 아플 때 쉬는 권리인가? 자유의 모양을 그리면 돈의 쓰임이 달라진다. 내 돈이 내 시간을 사는 방향으로 흐른다. 돈의 세계에는 놀람이 많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은 예상 밖에서 온다. 그래서 계획의 핵심은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 충격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역사 속 큰 사건을 떠올려보자. 대공황, 오일 쇼크,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위기. 사건의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이 설마 하던 순간에 세상은 방향을 틀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유를 찾느라 바쁘다. 누가 잘못했나, 무슨 정책이 문제였나. 하지만 중요한 교훈은 원인을 완벽히 아는 게 아니라 다음 충격을 대비하는 것이다. 원인을 다 안다고 해도 충격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잡는다. 낙관과 비관. 낙관은 장기 성장을 믿는 태도다. 경제와 기술은 보통 긴 시간으로 보면 전진해왔다. 그래서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비관은 단기 붕괴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필요해진다. 낙관만 있으면 무모해지고 비관만 있으면 시작도 못한다. 둘을 동시에 들고 가야 한다.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건 분산과 재균형이다. 한쪽에 올인하면 맞을 때는 크게 맞지만 틀릴 때는 회복이 어렵다. 반대로 여러 자산에 나누고 주기적으로 비중을 되돌리면 큰 위기에도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결국 부를 만든다. 부는 한 번의 천재적 선택보다 수많은 평범한 선택을 무너지지 않게 이어가는 힘이다. 그래서 저축률이 중요하다. 수익률은 세상이 주지만 저축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 가능한 것을 키우면 인생은 더 안정된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올인하면 인생은 흔들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지위를 사는 소비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끝이 없다. 항상 더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를 사는 소비는 끝이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확보되면 목표는 달성된다. 지위를 좇는 돈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자유를 좇는 돈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그 차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충동 구매를 한번 미루는 습관, 카드값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출을 한눈에 보이게 하는 습관, 적립식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 결정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습관. 이 습관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돈은 이야기에도 약하다. 사람은 숫자보다 이야기에 움직인다. 누군가의 대박 성공담, 누군가의 인생 역전, 그 이야기는 강렬하지만 대부분은 생존자 편향이다. 보이지 않는 실패가 훨씬 많다. 우리는 보이는 이야기보다 보이지 않는 확률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돈의 가장 큰 동맹이다. 시간이 길면 작은 실수도 회복되고 작은 습관도 성장한다. 시간이 짧으면 조금의 흔들림도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내 투자와 소비는 내 시간의 길이에 맞춰야 한다. 또 한 가지 자산이 있다. 내 기술과 건강 같은 사람 자산이다. 사람 자산이 튼튼하면 돈 자산의 변동을 견디기 쉽다. 반대로 사람 자산이 약하면 같은 변동도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만큼 몸을 지키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유혹은 포모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은 가장 비싼 실수를 만든다. 시장은 언제나 놓치면 안 될 기회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든다. 하지만 기회는 반복되고 내 인생은 하나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서두름을 줄이고 지속을 가능하게 만든다. 돈 이야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특히 중요하다. 같은 통장을 써도 불안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은 안전을 원하고 한 사람은 기회를 원한다. 그 차이를 틀림으로 만들면 싸움이 된다. 차이로 인정하면 설계가 된다. 그래서 돈 계획은 가계부만이 아니라 합의문이다.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길지, 어떤 지출은 허용하고 어떤 지출은 미룰지 말로 정리하면 감정이 줄고 오해가 줄어든다. 그리고 간단한 원칙 하나면 충분하다. 먼저 생활을 지키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 생활을 흔들며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마음이 무너진다. 반대로 생활이 안정되면 투자는 더 오래 지속된다. 지속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또 목표를 너무 촘촘히 잡지 말자. 계획은 현실을 단순화한 지도다. 지도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래도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기준이 생긴다. 완벽한 계획 대신 수정 가능한 계획, 그 유연함이 돈을 오래 다루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돈을 목표로만 두지 말자. 돈은 과정에서 쌓이고 삶은 과정에서 흘러간다. 오늘을 다 버티고 나서 언젠가 행복해지겠다는 약속은 위험하다. 오늘의 평온을 조금씩 키우며 내일의 자유를 준비하자. 작은 돈을 아끼는 건 기술이고 큰 욕심을 줄이는 건 지혜다. 기술은 배우면 늘지만 지혜는 매일의 선택에서 자란다. 오늘 한 번의 차분함이 내일의 큰 실수를 막는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오래 그게 돈과 함께 사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거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미래를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내가 불안할 때 무엇을 하는지, 내가 욕심낼 때 무엇을 놓치는지 그 패턴을 알면 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내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 결국 돈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돈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돈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